네, 최원재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열심히 공방 청소를 했습니다. 음식 만드는 곳을 공방이라고 그렇게 부르거든요. 새로 옮기는 공방은 햇볕이 되게 잘 들고요. 아주 넓은 창문이 멋지고 또 그 사이로 바람도 아주 잘 통하는 대단히 마음에 드는 곳입니다. 음식을 만드는 살림이다 보니 정리할 것들이 많아서 어제 셰프도 고생을 했고 한 2, 3일 동안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제 마쳤습니다. 오늘 모임도 있고 하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그 자기사랑 모임 같이 했던 한 코치님께서 자기사랑은 집에 돌아가서 서랍을 열어서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그랬습니다만 좀 알 것 같아요. 자기 사랑은 나를, 그 나라는 것은 뭐 이 육신과 껍데기, 정신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내가 살고 있는 곳, 내 가장 가까운 곳, 서랍 속 그런 거 같지 않아요? 이 서랍 속도 정리가 안 되는데 헝클어진 마음속이 정리가 될까요? 가끔은 그런 시간들을 가끔이 아니라 좀 자주 가져야 하지 않는가. 요즘 제가 프로야구 이제 롯데 팬에서 전향해서 한화 이글스 팬으로 김성근 감독님을 따라 팬의 마음이 구단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요즘 한화가 어떻게 훈련하고 있는지 열심히 신문도 보고 막 그러는데 지독하게 이렇게 수비 훈련을 시킨다고 해요. 절반 이상을. 근데 수비가 참 재미가 없어요. 공격은 점수도 나고 막 스타도 되고 하지만 수비는 재미가 없죠. 하지만 요즘 그 한화 이글스의 그 변화의 노력을 보면서 우리도 어쩌면 마찬가지다. 인생의 수비, 기본. 어쩌면 우리는 시간 날 때 서랍 속을 정리한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도 우리 일과의 절반 이상을 정리하고 돌아보는 데 써야겠다. 정말 집중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재미가 없죠. 하지만 서랍 속에 정리를 통해 생겨진 여백처럼 우리 마음속과 우리 감정도 바라보고 정리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성찰이라고 하지만 여유의 공간이 생길 때 살아 숨쉴 여유가 생긴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자, 오늘 모임 코칭은 제목을 좀 자극적인가? 사랑은 지랄이다. 그런데 먼저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www.리본 re 그 다음에 중간바 born 리본 re 중간바 born.me 리본의 공식 블로그 안에 보시면 필요한 자료들은 다 올리고 있습니다. 모임 코칭의 주제는 그렇긴 한데 막상 그 안의 내용은
뭐 뿌리 이야기 이렇게 나오죠. 좋아요.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는 우리를 형성시킨 보이지 않는 뿌리가 있습니다. 나무는 땅에서부터 자라 그 뿌리를 파볼 수 있겠지만 인간은 땅에 붙박아 사는 존재가 아니니 그 뿌리를 볼 수는 없지만 분명코 있습니다. 뭐죠? 당연히 우리 존재의 근원은 부모입니다. 그러면 그 부모의 뿌리, 부모의 부모, 또 그 부모의 부모,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인류의 조상도 만날 수 있고, 인간으로서 지구, 우주, 이 우주의 시원과도 연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이 존재의 기본적인 질문은 굉장히 오래된 역사성을 가집니다. 그것을 생 이전, 태어나기 이전의 나에 대한 궁금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죽고 나면 어디로 갈 것인가? 궁금하지 않나요? 저는 20대 때 이 질문에 모든 걸 걸었는데, 그렇잖아요. 삶은 유한한데, 그 뒤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를 우리는 존재에 대한 질문이라고 하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자, 이야기를 좀 건너뛰어 봅시다. 우리는 나를 주인공 또는 친구, 나만의 별명을 부르면서 일기와 녹음을 해왔습니다. 그렇죠. 별명치고는 꽤 괜찮지 않나요? 주인공. 스승께서 지어주신 호칭이지만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주인공은 나 자신도 주인공이지만 내 앞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 또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주인공이다. 일기를 쓸 때 그렇게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주인공 정말 미안해. 주인공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주인공 좀 잘 해봐. 나를 호칭하듯 내 앞에 있는 타자도 같은 별명으로 이렇게 호칭하는 것은 굉장히 일기를 쓰고 녹음을 해보면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연습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습이 충분할 때 우리는 비로소 존재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거죠. 자, 이 포인트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면 답답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자신도 잘 변하진 않지만 저렇게 좀 살면 안 되는데 막 이런 답답함이 막 올라오죠. 그런데 이걸 이제 말로 꺼내기 시작하면 필요한 잔소리가 됩니다. 그렇다고 서로 입 딱 닫고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먼저 기도하고, 즉 먼저 마음 내고 그리고 찾아가서 말하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한번 이렇게 해보시겠어요? 누군가를 바라보며 답답한 마음이 들 때 나도 주인공이지만 나와 같은 별명, 그도 주인공이니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친구의 이름이 홍길동이라면 야 길동아 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길동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그 마음 내는 것 자체를 가로막죠. 그래서 중립적인 언어 그리고 새로운 어떤 가능성의 언어로 한 걸음 떨어져서 나의 친구 길동이를 주인공으로 부르는 겁니다. 마음으로 말이죠. 주인공 좀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 부탁이야. 정말 이렇게 마음으로 간절하게 사정사정 이렇게 해보는 것. 마음으로 먼저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으로 필요하다는 것.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왜 사랑이 지랄이냐면
우리가 아는 사랑이라는 것은 거의 주고받는 거래에 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내가 이만큼 받았으니, 내가 이만큼 주었으니 이만큼 받고 싶다. 또 내가 이만큼 받았으니 이렇게 준다는, 그것은 차라리 계약에 가깝죠. 그리고 너무 생각이 많아요. 머리로, 가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사랑할 때가 많죠. 콩닥콩닥 하는 마음도 잠시지만 시간이 지나면 계속 그의 모습에 대해 고정관념이 생깁니다. 그건 참 아프다 그렇죠? 자, 이렇게 듣다 보면 그러면 상대를 향해서 그렇게 마음 내는 것, 정말 잠시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듯 마음 내는 것, 그것이면 충분한가? 네,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보셨다면 거기에 믿음을 더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친구 만나면 이렇게 말하죠. 야, 난 진짜 너 믿는다. 너 잘할 수 있어. 이런 게 이제 인사치레일 때도 있고, 또는 실제로 내가 아는 친구들의 어떤 잘하는 모습을 그 친구가 잊어버리고 있을 때 환기시켜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개인이 가지는 어떤 그 성격, 잘함,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본래의 씨앗. 우리 선인들께서는 인간은 본래 자유롭고 힘과 지혜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과연 진짜 그런 것인지 그건 머리가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가능할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일기와 녹음을 하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 번 더 체험하는 그 잠재력이라고 하죠. 제가 비전보드를 종종 강조하지만 이렇게 한번 마음 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원하는 것 또는 바라는 나의 모습, 그것을 소망을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비전보드, 여러분들 만나면 늘 같이 만들고자 하는데 정말 그런 나의 소망이 그런 끌어당김을 주는지 맛을 보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반복된 체험은 이제 누군가를 바라볼 때도 저희의 성격이 무엇이든 사람이라면 본래 가지고 있는 끌어당김, 즉 힘, 그 힘이 있으니까 이렇게 마음 내는 게 가능할 겁니다. 정말 그 친구들 중에서 보면 마음이 참 가난한 친구들 있죠. 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야, 주인공 너의 안에도, 친구를 말하는 거죠. 너 안에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인가 있을 거야. 널 믿을게. 이렇게 상대에 대해서 생각하고 먼저 마음을 내고 소망하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저는 이렇게 절운동을 하면서 참 좋은 게 필요할 때 나와 너에 대해서 간절하게 마음 내는데 참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매일 일정 시간, 적어도 한 30분 정도, 10분 이상 한 30분 정도 가만히 하나의 소망을 가슴에 담아서 집중해 보는 거 중요합니다. 너무 큰 것, 이렇게 막 멀리 있는 목표, 10억을 벌겠다, 부자가 되겠다, 이런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당장 필요한 만남과 기회를 안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부가 너무 어려워.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는데, 지금 사업이 너무 어려워. 좋은 미팅의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 되게 인간적이지만, 어때요? 지금 우리가 가장 절실한 부분인데, 바로 이러한 마음 내는 것 자체가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친구도,
또는 사랑하는 사람도 그래, 주인공 지금 공부가 많이 어렵지. 하지만 한 걸음 더, 조금 더 노력해 줄래? 이렇게 마음으로 먼저 말하는 것이 잔소리가 아닌 진짜 사랑입니다. 그래요. 다들 이 공부하면서 모든 관계의 어려움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 그 레터의 글이 물론 교회 전도사님이 이야기이긴 하겠지만 탁 무언가 막혔을 때 바로 예배당으로 올라가서 당신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서 대성통곡한다는 것, 이게 잘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그 마음은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나의 오늘을 주저리 아파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근원, 가서 따지듯 또는 하소연하듯 이렇게 매달리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관계의 어려움, 인생의 어려움을 자꾸 불평하거나 불만 또는 원망하지 말고 좀 조용히 앉아서 그 마음부터 쉬어보는, 그렇게 쉬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는 그 호칭이 나 자신 또는 나의 별명,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기사랑 공부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사랑이 뭐가 사랑인가, 바라보는 것, 뭐 어떻게 바라보는가. 연인들이 있을 때 먼저 부르죠. 먼저 그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사랑의 시작이고 전부이죠. 우리 자신의 이름, 우리 자신의 별명 새롭게 부르면서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